안녕하세요. 네모델입니다. 오늘은 단열편, 경남 특기 통영 건데요. 보통 단열에 관해서는 경기도나 수도권에서는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직원 교육할 겸 저희 통영 건은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단열을 어떻게 할 거냐고 봤을 때 일단 설계부터 해야 되겠죠. 단열을 설계할 때 기준은 국토부에 있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입니다. 아파트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남부지방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거실의 외벽,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가 있죠. 직접 면하는 경우는 확장을 된 곳이라 보시면 되고요. 간접 면하는 경우는 비확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봤을 때 확장을 했을 경우 0.22보다 낮아야 되고요. 0.31보다 확장이 안 됐을 경우는 0.31보다 낮아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보통 쓰는 압출품 보온판 XPS 기준으로 134mm와 95mm 두께의 단열재가 필요하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기준입니다. 이 기준으로 단열을 설계해야 되는데 실제 보통 보면 열반사 단열재 CT 쓴다든지 아직도 아이소핑크를 30T 쓰고 그것도 끼워가지고 각상에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 많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감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치수를 보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실제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무슨 근거로 할 거냐 보면 아까 전에 목표로 했던 0.22와 0.31을 맞추기 위해서 기존의 단위째 두께가 필요하겠죠. 보통은 XPS, 아이소핑크를 제일 많이 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통영을 저희가 인테리어 해본 결과 보통 외벽 두께가 100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열 저항률 기준도 나와 있고 이런 걸로 계산해서 역산해가지고 필요한 단열재 두께를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통영은 오히려 단열보다는 결로와 곰팡이가 더 많이 생기는 경계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습도가 높다는 거죠, 결국에는. 온도는 그렇게 낮지 않은데 습도는 많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거는 단재 두께별 열 관리율이에요. 실제 우리가 외기에 접하는 면에서 0.2를 맞추려고 하면 지금 보시면 PF 보드 같은 경우는 100mm가 되어야지만 0.02보다 낮죠. XPS 같은 경우는 아까 134였죠. 150mm 두께가 돼야지만 낮아져요. 120mm도 부족하죠. 확장을 안 했을 경우는 PF 보드 같은 경우는 70mm만 충분해요. 하지만 XPS 같은 경우는 100mm가 필요합니다. 결국 100mm는 돼야지만 최소 단열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실제 통영의 기온을 보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평균 기온이 7도 정도예요. 물론 12월 달부터 1월 달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이 내려가겠죠. 근데 연 최저 기온을 보게 되면 영하 4도 정도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영하 4도 정도다. 영하 4도일 때 우리가 단열이랑 결로랑을 보면 제일 좋긴 하거든요. 실제 아까 전에 진짜 설계상 필요한 거는 134mm와 100mm입니다. 그럼 얘를 실제로 시공하면 집이 많이 좁아지게 돼요. 10cm 이상은 무조건 나온단 말이고 마감재까지 생각하면 15cm에서 20cm 정도 벽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샷이 있는 곳은 그나마 좀 나은데 샷이 없는 곳도 문제가 되긴 할 거거든요. 일단 이거는 기억해 놓으시고 100mm, 134mm, 영하 4도까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죠?
그렇다면 결론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단열은 아까 전에 134mm와 100mm로 해결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발생하냐? 실내 습도가 높고 표면 온도가 20점 이하로 떨어질 때 결로가 발생합니다. 곰팡이는 표면 온도가 12.6도 이하이고 습도가 80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보시면 습도가 높으면 안 좋아요. 일단 습도를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표면 온도는 12.6도 이하. 우리가 단열을 했을 때 표면 온도가 12.6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주는 게 좋다는 거죠. 보시면 이슬점 관련 우리가 실내 온도가 20도고 습도가 60도일 때 이 시점이 12.0도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실내 표면 온도가 이보다 낮아지면 결로가 발생한다라고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외벽이 있고요. 여기가 내부 온도가 20도고 습도가 지금 60이에요. 이 표면 온도를 쟀을 때 여기가 12도보다 낮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곰팡이는 근데 12도 낮기 전부터 생기는 거죠. 이미. 습도가 60일 때예요. 60도를 근데 잘 맞추기가 힘들죠. 겨울쯤 80도도 40도로 내려가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권장 실내 습도를 보면 되면 40의 습도가 제일 좋다고 나와요. 그 결로 방지에는 40에서 50도 이하. 습도가 60도보다는 50도가 좋겠죠. 건축 시공 기준 내단열 기준에서는 45도가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 여름철에 맞추기 좀 힘들거든요. 이거는 좀 전에 계산했던 일수점 계산 공식인데 이거는 나중에 정지시켜 놓고 보시면 됩니다. 왜 12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계산해 놓은 방식이거든요. 여기 밑에 보면 기호랑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앞전에 봤던 공식 기준을 했을 때 상대 습도가 올라가면 일수점 온도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일수점 온도를 올라가면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벽체 표면 온도도 올라가야 돼요. 벽체 표면 온도를 올리려고 하면 단열재가 두꺼워져야 된다. 아까 전에 결국에는 결로와 단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열을 잘한다고 해서 결로가 방지되냐? 아니에요. 습도 관리 잘 해줘야 된다는 거죠. 습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결국에는 제습, 가습 두 중에 둘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계절별로 또 보게 되면 겨울철 내부 온도가 20도일 때 11도는 표면 온도가 높아야 11도보다는 높아야지만 결로가 덜 생기죠. 곰팡이도 안전하게 하려면 12도보다 높은 게 더 낫겠죠. 여름철에는 내부 온도가 26도일 때 이슬점 온도는 17도예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많이 틀었는데 표면 온도가 너무 낮으면 또 안 되니까 단열 더 잘 해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단열은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치로 하는 거예요. 수치로. 자, 아까 전에 계산 공식으로 봤을 때 통영 기준 겨울철 최저 온도인 4.5도로 갈 거예요. 거기다가 저는 이제 콘크리트 100mm 외벽에다가 XPS 50T를 붙이고 단열을 할 거예요. 내부 기준 온도는 20도고 상대 습도는 50도일 때 열 관리율은 0.636이 나와요. 0.22보다 훨씬 높죠. 열 관리율 낮은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보일러를 많이 떼야 돼요. 에너지 효율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다. 결국 즉 보일러를 많이 때울 수밖에 없다. 단열을 좋게 하려고 하면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열은 여름철에 시원하고 겨울철에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결로랑 곰팡이가 남았죠. 내부 온도가 18도 정도 나와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지금 이수점 온도가 9.25도이기 때문에 훨씬 높죠. 그럼 실내 온도가 높아서 결로 발생 가능성은 없다. 50T만 해도 결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에너지 효율은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효율이냐 뭐냐? 아까 말했듯이 보일러를 많이 떼야 된다. 여름에 시원하게 보내려면 에어컨을 많이 틀어야 된다. 돈이 많이 든다 이거죠. 거기는 그렇게 봤을 때 물론 이 50T도 방습이랑 기밀이 된 상태였을 때 제대로 시공했을 때의 경우에요. 제대로 시공 안 하면 이거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습도랑 여름철에 습도도 항상 50에서 55 정도로 유지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습도 관리가 중요하다. 곰팡이는 결국 단열은 에너지 효율이 중요한 거고 결로랑 곰팡이는 습도 관리가 중요하다는 게 결론입니다.